여러분, 세상을 보는 방식 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거나 아니면 놓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리더십 분야의 거장이죠. 사이먼 시넥은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삶의 규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넥은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목표 그 자체를 보는 사람, 다른 하나는 그 목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그 유명한 베이글 이야기인데요.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시넥 눈에는 공짜 베이글만 딱 보인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친구 눈에는 베이글은 안 보이고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늘어선 줄만 보였던 거죠. 바로 이 사소한 차이가 시넥의 첫 번째 규칙으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를 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게 늘어선 줄이라는 장애물을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목표, 즉 베이글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낸다는 거죠. 시넥은 말합니다. 꼭 정해진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규칙을 깨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넥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줄 선 사람들 사이로 팔을 쓱 뻗어서 베이글 2개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죠. 왜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은 게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창의적이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어디 혼자만의 일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신에게 두 번째 규칙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바로 네이비 실이죠. 그야말로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해야만 될 수 있는 최정예 대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과할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진짜? 하실 겁니다.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거든요. 진짜 놀라운 건요,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 근육질에 카리스마 넘치고 뭐든 다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끝까지 남는 걸까요? 바로 내 몸 하나 챙길 에너지도 완전히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옆에 있는 동료를 도울 힘을 쥐어 짜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시넥은 이게 바로 진짜 힘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입니다. 그의 지혜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바로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말하라는 겁니다. 만델라가 부족장이었던 아버지한테서 배운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단계 방식인데요. 아니, 왜 굳이 마지막에 말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먼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딱 말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동의하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겠죠. 사실상 그걸로 토론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는 것만으로 리더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득을 두 가지나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팀원들이 내 의견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리더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의견을 내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건 어쩌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바로 어쩌면 문제가 바로 당신일 수 있다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규칙이 무슨 뜻인지 역사 속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19세기에요. 수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나갔어요. 산용열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의사들이 부검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의료계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걸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문제가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시즌스 호텔에 노아라는 바리스타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일이 정말 좋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하게 도와줄까라고 묻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아가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가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버틸 뿐이라고 했어요.
거긴 매니저들이 뭘 잘못하나 하고 감시만 하거든요. 보세요. 리더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권력, 특권, 그리고 겸손에 대해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스티로폼 컵을 기억하라입니다. 어떤 전직 국방부 차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1년 간격으로 똑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경험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 번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였죠. 현직에 있을 땐 어땠을까요? 비행기는 당연히 비즈니스 클래스, 공항엔 전용 차량이 쫙 대기하고 커피는 아주 멋진 도자기 컵에 담겨 나왔죠. 그런데 딱 1년 후 퇴임하고 나서는요. 비행기는 이코노미, 직접 택시를 잡아야 했고 커피를 받아왔더니 그 손에 들린 건 그냥 평범한 스티로폼 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컵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내가 맡았던 그 직책을 위한 것이었다. 나라는 사람 자체는 이 스티로폼 컵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겸손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나라는 개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 때문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규칙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신학은 이 모든 걸 딱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열정의 차이죠. 신학이 말하는 스트레스,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일을 위해 억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 모든 번아웃과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열정은 뭘까요? 이것도 간단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똑같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이 마음가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모든 규칙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목표를 보고, 서로를 돕고, 남의 말을 듣고, 책임감을 갖고 겸손해지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그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열정을 불태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고 계신가요? 스트레스의 환경인가요? 아니면 열정의 환경인가요?